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 부부가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간, 하루 평균 2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나라 부부들이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부부관계 회복 프로젝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낸 부부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 좋을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움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이 두 분의 사연을 나눠주실 분입니다. 한때는 위기의 부부였지만 지금은 행복한 부부로 거듭나신 두 분인데요. 아내 김지숙 씨 그리고 남편 임진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요. 두 분이 정말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그냥 계속 피어 계시는데 결혼 9년 차라고 들었어요. 네. 일단 직접 두 분의 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내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축구 모임, 야구 모임, 농구 모임, 그 모임에 빠져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남편이 가정에 집중해줘서 너무 행복한 김지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남편분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때는 모임에 빠져 살다가 지금은 아내에게 빠져 사는 남편 임진강입니다. 네. 역시 남자는 여자에 빠져 있을 때가 가장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도 아주 그냥 서글서글하시고 너무 멋있으셨는데 선생님께 두 분을 예전에 만나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을 한 1년 2개월 전쯤 만나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든 이제 출구를 지금 찾으신 건데요. 네. 예전에 두 분이 이제 호소하셨던 어떤 갈등 요소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먼저 이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이제 아내분이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주된 어떤 원인은 바깥으로 너무나 남편이 나간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시간이 없다. 네네. 그래서 사소한 모임이 한 달에 절반 이상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답니다. 그러니까 둘만의 정작 시간은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적인 요소로 찾아오셨다가 이렇게 좀 잘 반전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힘드셨길래 이렇게 선생님까지 찾아가셨는지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자 과거의 남편 이랬다. 모임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임진강. 친구, 제자들과 농구, 축구, PC방에 가는 것을 늘 항상 이렇게 실천을 하셨고요. 이분이 지금 선생님이세요. 교사시다 보니까 친구뿐 아니라 제자들과도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제일 나쁜 거죠. 네. TV 시청, 컴퓨터 게임 즐기기, 정리정돈과 담쌓기, 대화가 안 통함.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나쁜 남편의 범주에 좀 들어간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같이 살자고, 같이 둘이 알콩달콩 살자고 결혼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면서 본인은 또 정작 정리정돈은 하지도 않는다. 이런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아내분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갈등이 거의 주된 이유가 저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된다고 여기 네네. 써 있는데 네네. 시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제 어두워지면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어두워지면 PC방으로 이동해서 하고 하니까 한 새벽 12시, 1~2시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네. 예. 항상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한 5년을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말이 뭐 그랬어요 하고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되셨으니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고 이 남자가 어디 가서 정말 게임만 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농구만 하고 있는 건 맞는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두 분의 과거를요 화면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함께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 왔어? 자기야 수고했어. 저녁 아직 안 먹었지? 나 오늘 애들이랑 농구한 게임 하기로 했거든?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거기 엊그제 갔다 왔잖아. 또 뭐야?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밥이라도 먹고 가. 뭐야? 또 나가? 주말에 어머니 생신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상의한다고 했잖아.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나 오늘 축구하러 간다고 했잖아. 축구는 내일 하고 당장 주말이 어머니 생신인데 아니면 1시간만 얘기하고 가든가. 여보세요? 미안. 지금 나가. 거기서 5분만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미안.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하자. 어? 일찍 들어올게. 홍준기 씨를 빼주고 계리 씨를 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모임 없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가셔야지. 아이, 왜 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시비는 무슨? 신기하니까 그러지? 근데 당신 손톱깎이 못 봤어? 내가 여기다 분명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이, 그럼 거기 있겠지 뭐. 아까 당신이 쓰지 않았어? 큰가? 그 밑에 찾아봐. 맨날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당신 뭐 하나 쓰고 제 자리에 갖다 놓은 적 있어? 내가 이런 얘기 하루 이틀 하냐고. 또 시작됐다. 또 어디 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올 때 손톱깎이 사다 줄게. 내가 지금 손톱깎이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평소 당신 습관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다녀올게.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지금 몇 시야?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하지도 않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알았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자자. 좀 놀아도 생각을 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뭐 밤새 술 먹고 놀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짜증을 내? 술 먹는 거 아니면 늦어도 돼? 왜 그럼 밤새 놀다 들어오지? 벌써 들어왔어? 밤새라고? 그래, 그럼 밤새 놀 걸 괜히 들어왔네? 뭐?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해? 당신이 먼저 꺼낸 말인데 왜? 나가서 농구를 하든 게임을 하든 당신 맘대로 해. 나가라고? 그래, 나간다.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거야. 알았어, 나가. 맨날 농구하네, 게임하네, 축구하네. 나 같은 건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는 남편 나도 필요 없다고. 알았다고. 나간다고. 알았으니까 나간다. 어? 이거 집 나가면 겁날 줄 알아? 나중에 어디냐고 전화나 하지 말아라. 제가 저럴 줄 알았어요. 결국 저러다가 이제 한번 빵 터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부싸움이 이제 대단히 크게 난 건데 지금 나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나가. 그래서 정말 나가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세게 나가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럴 줄 알고 예. 이제 계획하에 저렇게 했는데 남편이 너무 세게 나가서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루를 넘기면 너무 커지겠다 싶어서
그 새벽에 베란다 문을 열고 임진가 하고 불렀어요. 네. 한 번 부르니까 안 돌아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더 크게 그 새벽에 어. 임진가 하고 다시 불렀더니 돌아봐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릴 핑계를 보니까 배터리를 놓고 갔더라고요. 휴대폰 배터리를. 그래서 네. 휴대폰 배터리 가져가! 그랬더니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만나서 지금 잘했다는 거냐? 왜 나가냐? 나가라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뭘 잘했다고 나가냐.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어. 일단 들어와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음. 집에 다시 불러서 다시 얘기했어요. 아유,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뒤돌아서 가는 사람한테 충전하고는 가야지 이거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안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게 가능했을 텐데 그래도 왜 진짜 나가라고 정말 뒤돌아서 나가신 남편 마음은 뭐예요? 저는 이럴 때 남자 마음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네. 되는데 사실은 저 영상보다 사실 와이프가 더 그때는 더 사실 화가 확 그래요? 예, 저희 와이프가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저희 장모님이 그럴 때는 잘 받아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는데 근데 마음속에서는 또 아내가 저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날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돈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쓰레빠 있잖아요. 네네. 슬리퍼를 신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와이프가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번 부를 때 돌아서면 또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보고 이제 들어갔죠, 집으로 다시.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좀 약간은 그래도 이렇게 가벼운 애정 싸움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남편분의 상황이 굉장히 명분이 좋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나는 그냥 단지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여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만 나쁜 사람이 되나? 네. 뭐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왜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나가기만 하신 건지 그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으셨던 거예요? 워낙에 제가 또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7살에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를 또, 한참 놀 때죠. 저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같이 네.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아내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이제 네. 집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 문제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집에서 저희 자리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또 잔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 더 싫어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막 싸움이 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앉혀놓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못 만드셨던 거죠?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시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게 보통 네네. 일반적인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냥 한 개, 어떻게 구멍이 어디에 나 있나 봐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 이렇게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점점 곰고는 있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도 안 듣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정말 금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감정이 상해 있다라는 거죠. 두 분 다.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잘 들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인정의 욕구, 뭔가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컸어요.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한 거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 우리 아내분이 계획하에 내쫓았다고 얘기했어요. 아, 계획하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은 굉장히 계획적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네. 뭔가 이렇게. 계획적이고 요 틀에 요렇게 뭐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좀 숨이 좀 이렇게 막혀오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의 구도가 선생님과 제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사람이고 여긴 야단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구도가 되면 사실은 관계의 이 틀은 많이 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는 없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모임에 많이 나가는 것 외에도 아까 불만사항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정리정돈이 전혀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딱딱딱 음. 항상 뭘 쓰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뭘 손톱깎이. 네,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쓰고 나면 항상 너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놓고 싶은 데를 놔라 했는데 다음번에 보면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너무 궁금하다. 자기 머릿속에 어쩜 이렇게 늘 다른 곳에 이렇게 숨겨놓냐 이랬는데 네. 관계가 좋아지고선 당신 참 창의적이다. 어쩜 이렇게 창의적으로 매번 다른 곳에 놓을 수가 있냐. 이렇게 예, 정리정돈은 여전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남편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 있잖아요. 나 오늘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속상했다. 그럼 그건 그런 일이지. 딱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 된 일을 읽어주는 것 같은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느낌. 그게 너무 힘들었고. 힘들었겠네. 네, 정말 그랬어. 그냥 이거 네, 한마디 그냥 이거. 그렁그렁한 눈으로 한 번만 바라봐주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는 거지. 눈도 이쁘게 그러니까. 생기셨는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네, 그리고 네. 또 TV, 집에 들어오면 늘 TV를 켜고 그 게임 프로, 또 스포츠, 저녁 늦게까지 그거 보다 자다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늘 힘들었죠. 네. 뭐 어쨌든 이게 상대방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남편분께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자라올 때 저희 집안의 그런 어떤 가정의 분위기, 문화가 네.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집이 아니었고요. 자유로운 굉장히, 분이셨군요. 모든 것들이 위치가 없이 그냥 그래서 막 아무데나 놓고 그렇게 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모든 게 위치가 없고 그냥 아무데나 놓고 편하게 쓰고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네. 거였는데 아내는 다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톱깎이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다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또 제가 교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정리정돈 같은 거 좀 알려주잖아요. 어머. 가르치고 그런 선생님은 부분들을. 가르치시면서 선생님은 네. 또 실행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의 말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이제 늦게 이제 사실은 그런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27 네. 넘어서. 근데 아내는 저한테 이제 바라는 그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 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뭐 텔레비전 때문에 좀 그 네. 마음이 상하셨던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그렇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갔다 오면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TV 스위치를 켜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워낙에 또 이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딱 이제 그 화면에 딱 빠져가지고 딱 있다 보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또 반면에 자기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거고 네. 저는 또 이제 그것들로 이제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 그런 식의 생활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만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이제 큰 화가 되고 불만이 되고 이제 결국은 이게 빵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서로 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안 꺼서 이혼까지 간 이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밖에 나갈 때도 불을 좀 이렇게 좀 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도 불을 끄고 자야 되잖아요. 네. 컴퓨터도 이렇게 끄고 자야 되고 그런데 남편이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네, 이 뒷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예.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보면 그 아내분도 그 불을 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철저한 어린 시절부터의 어떤 훈련과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것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생활 태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잘 때 저희 남편이 TV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TV를 틀어놓고 저는 옆에서 자래요. 그 사람이 잠이 안 오잖아요. 막 퍼쩍퍼쩍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게 불만이에요.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는 그렇죠. 사람이 답답하다면서 또 자꾸 그러면 자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마음을. 그렇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거든요. 네. 아,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 부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하고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톱깎이 하나 가위를 제자리에다 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혼까지도 가는 사례도 사실 있어요. 이건 이제 좀 강한지 모르겠는데, 예.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말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은 처음에 아내를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상하게 호응이 없고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좋았던 말없이 조용히 묵묵했던 아내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못 살겠다고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 네. 자 이런 경우도 처음에 만났던 거와 헤어지는 이유가 사실 같다라는 거죠. 네. 아, 제가 너무 이해해요. 맨 처음에는 남편이 과묵해서 좋았어요.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정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차라리 말을 해. 말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속을 알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또 많이 있는데 네. 의외로 한 남성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내가 위생관념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 남편도 또 살펴봤더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철두철미하게 위생 교육을 받고 자란 이제 남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냥 그 속옷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입어도 더 입어도 되겠지.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소한 문제 같죠. 근데 심각한 정도로 잠자리 문제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막 정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얼마나 예뻤으면 결혼을 했겠어요. 근데 그녀가 이제 속옷도 잘 안 갈아입는데 그럼 너무나 충격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소한 일이고 나한테는 별건 아니지만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데 요거를 어떤 그 상황적인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깊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부부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훨씬 타협점을 찾기가 쉬운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임진강 씨께서 왜 그렇게 내가 손톱깎이를 제자리에 안 뒀느냐 이제 그 네. 얘기를 했더니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여기다 둬도 괜찮고 저기다 둬도 둬도 괜찮고. 괜찮은 집안 문화 속에서 내가 자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께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향 기질 이거는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뭔가를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면 사실은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라는 게 아니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좀 써볼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해결점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아까 임진강 씨가 그 말씀 하셨을 때 어머님께서 굉장히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아무데나 이렇게 손톱깎이를 놓는 아들과 남편, 막 이렇게 그 집안을 꾸려나가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별로 속이 안 탔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그래도 하셨던 내버려 거죠. 두신 거구나.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편안한 성격이셨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진짜 네. 사는 환경과 또 그 모습과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게 상당히 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솔루션을 듣고 우리 지숙 씨와 또 임진강 씨 어떻게 사는 모습이 변화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죠. 모임에 빠져 살았던 진강 씨. 어떻게 달라졌을까?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두 사람. 평소 부부가 함께하는 놀이를 즐기는데 오늘의 종목은 춤.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음악을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최고의 놀이가 아닐까. 잘 춰요. 노래도 되게 잘해요. 원래부터 잘해요. 노래도 사실 동네 그 가요제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입상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쌀도 받아오고 진짜요? 쌀도 받아오고.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남편 운동하러 갔을 때는 언제 들어오나 계속 기다리고 그런 계속 감정이 이렇게 다운이 됐었는데 지금 같이 하고 이게 나가는 시간보다 저랑 시간을 보내준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까지 들고요. 이러면서 가정이 좀 커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처음에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주보고 앉아서 저녁을 먹는 시간도 부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다. 근데 좀 짠 것 같은데? 약간 짜다. 국이 짜도 즐거운 두 사람. 안 그래도 멋있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서 지숙 씨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다른 여자들 눈에 이뻐 보일 수 있지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데 자기 보기에만 멋있는 거야. 내가 한 눈높이 하는데 걱정되세요? 네 너무 멋있어서 걱정돼요. 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멋있으셨나요? 그러진 않았고요.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부터 남편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시크릿 가든의 현빈을 보면 현빈처럼 보이고. 얼마 전에 아내 묻은 것을 봤는데 예. 영화 그 보고 나니까 이성균처럼도 보이고. 정상은 아니죠, 근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밥과 함께 아내의 사랑을 듬뿍 먹은 진강 씨. 좋죠.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 제가 이렇게 집에 오면은 존중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남편으로서. 예. 그리고 아내도 사실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좀 우선순위를 저한테 두고 이제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니까 훨씬 제가 되게 힘을 얻죠. 내 이름은 함수. 숫자 상자라고 놓아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수학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지숙 씨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진강 씨. 관심을 갖자. 애들이 때론 동료로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노래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좀 내면 그냥 원래 있잖아, 리듬 있잖아. 원래 리듬. 그렇게 부부는 마음을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저희가 결혼하고 5년 동안에는 서로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고 표면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대화도 뭐 왜 늦게 왔어? 또는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가 되면서 아, 보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서로 마음이 어떤지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 이런 것들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런 소망이 서로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하늘 별도 많고 조금 멀리 돌아온 만큼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키워갈 두 사람. 행복한 부부 지숙 씨와 진강 씨는 이제 행복한 가족을 꿈꾼다. 이제 우리 가정에게 이제 소망되는 거는 이제 아기가 아직 없어서 그것이 가장 우리 가정에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리가 건강하게 준비돼서 2세가 있어야지 또 사실 가정이 또 완전해지잖아요. 자녀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2세를 위하여 화이팅! 부부는 지금 행복하다. 그래요. 정말 이 두 분을 골고루 닮은 예쁜 아기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이 두 부부가 지금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정말 행복이 그냥 철철 넘치고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솔루션을 주셨던 거예요, 선생님? 진짜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요. 예. 제가 준 솔루션은 그 서로의 다른 거를 좀 많이 인정을 해주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켜줘라라는 거였고요. 제가 배웠을 때 이 남편께서 뭔가 내가 크게 잘못을 저지르면서 뭐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네. 만들어준 것. 예.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많이 제안을 하고 도와드렸죠. 네, 두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게 그냥 맘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남편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사실은 그 TV를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대화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한 게 이제 서로 맞고를 쳤어요. 고스톱? 예, 맞고를 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돈을 걸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면은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막 기뻐하고 막 돈을 꼴면 되게 슬퍼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조금 시작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더 깊어지고 뭐 새벽 2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 네. 대한 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들었지만 몰랐던 그 마음, 아내가 왜 힘든지, 네. 왜 아픈지 그 마음을 좀 읽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더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좀 더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씩. 또 예. 사실은 이제 모임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임이 끊기면 뭔가 삶의 그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삶의 활력도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신기한 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모임을 생각하고 모임에만 가야지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내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내의 마음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좀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 되구나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 난 다르구나. 난 다르기 때문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난 다르다 그냥. 아내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저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더 존중해주고 존중을 받으니까 제가 또 인정받으니까 네. 인정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의 자리가 점점 이렇게 이제 점점 넓어지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남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현빈으로 보였다가 이선빈으로 보였다가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맞춰주니까 너무 예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조금 궁금했던 게 화면에서 왜 식사를 같이 안 하시고 따로 이렇게 주셨는지 궁금했었어요. 아, 그 남편 예전에는 그 식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전화해라. 근데 남편이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 나는 배를 고프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9시에 오기도 하고 10시에 오기도 하고 또는 그 너무 불규칙적인 게 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 각자 하자. 쿨하게 각자 하면 네.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먹고요. 남편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출발할 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준비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훨씬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니까 기쁘게 저녁을 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서로한테 네. 맞춰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찾는 게 참 그렇죠. 지혜로워 보이네요.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잘 극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또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표현해주고 네. 예,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보면 지금 뭐 굉장히 편안하게 정말 그 행복하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정말. 네. 예. 그래도 또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또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네. 더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기회에 또 얘기해 네. 주세요. 저는 부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최우선적인 관계다라는 거를 우선 기본 틀로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의 어떤 충족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라라는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에 대한 것을 이해받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깊이에,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쵸. 그거를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자세. 그렇게 되면 부부는 서로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두 분이 정말 그 연애 시절부터 생각하면 이미 10년 이상을 또 함께 보낸 시간이 있으시고, 거기다 이제 결혼 9년 차가 이제 막 넘어서셨잖아요. 조금 이제 곧 10년이실 텐데, 아, 진짜 이렇게 잘 맞춰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너무, 아, 진짜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서로에게 이렇게 나오신 김에 기념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오늘 서로 마주보고 좀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누구부터 시작하실래요? 제가 먼저. 네네. 남편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더 안정이 된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같은 문제로 여전히 다툼은 있잖아. 근데 이제 해결 방법을 뭐예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방법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극복해 가면서 우리 의리 지키면 살자. 계속하자. 네. 남편분도. 우선은 사실 5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주고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더 좋아지고 점점 앞으로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함께 정말 나누고 함께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고 네. 사랑해. 아유, 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만 봐도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그 부부들께 굉장히 좋은 기운을, 에너지를 이렇게 전하고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의 미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두 분을 골고루 닮은 예쁜 아기가 빨리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가져보고요. 아기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모로 연락 좀 주세요. 네, 저희가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숙기 원장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때는 위기의 부부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고요. 혹시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저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연 저희 부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신 소감도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글 채택되신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또 오랜만에 모셨어요. 스타 한의사 이경재 원장님과 함께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 20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